안녕하세요. 폴라리스 아카데미 원장 황찬욱입니다. 2015년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나서 첫 번째 수능이 올해 2020년도에 있게 됩니다.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수능 문제도 예전과는 상당히 많이 다르게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이전의 기출보다는 올해 교육청 평가원 등에서 출제한 기출문제들을 분석을 해보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겠죠. 이 비디오는 그 기출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관련돼서 필요한 모든 개념들을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2020년 3월 교육청 1번 문제입니다. 예전 교육과정에서 화학원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고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처음 들어온 내용인데 열화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화학원에서 포함된 내용은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구분하는 부분, 그리고 약간의 어떤 열량을 계산하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발열 반응하고 흡열 반응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물질에서 아니면 두세 개의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변하는 과정, 이거를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각의 물질은 고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보통은 엔탈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각의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인 엔탈피는 당연히 물질마다 다 다른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물질이 변하게 되면 그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화학 반응의 계 전체의 에너지 총량은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응물이 가지고 있던 총 에너지보다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가 더 많다면 그 차이만큼 어디에선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반응물이 가지고 있던 총 에너지가 생성물의 총 에너지보다 더 많다면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외부로 내놓아야 됩니다. 이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통 열의 형태로 그 반응계와 주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반응물의 총 에너지가 생성물의 총 에너지보다 많은 그러한 상황을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더 크면 그 차이만큼 열을 방출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반응물의 총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총 에너지가 더 크다면 그 차이만큼 열을 흡수를 하게 되겠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물과 생성물을 보통 우리는 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을 주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응에서 방출하는 열이나 아니면 그 반응에서 흡수해야 되는 열은 전부 다 계와 주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열 반응일 경우에는 열이 계에서 주위 쪽으로 빠져나가게 될 거고요. 흡열 반응일 경우에는 열이 주위에서 계로 흡수가 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의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화학 반응은 대부분 수용액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죠? 화학 반응은 대부분 수용액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용매인 물은 계에 속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속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실제 반응에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반응을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놈이기 때문에 계가 아닌 주위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수용액 전체의 온도는 올라가게 될 거고요. 만약에 흡열 반응이라면 수용액 전체의 온도는 내려가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는 지금 이번 문제처럼
다음 반응 중에서 발열 반응이 어떤 것이고 흡열 반응이 어떤 것이냐 이거를 구별을 해라 라는 형태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몇몇 대표적인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은 외워둬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발열 반응을 살펴보면 연소 반응, 뭔가를 태우는 반응, 그 다음에 금속과 산의 반응, 그리고 금속의 산화 반응, 그리고 산염기의 중화 반응. 이거는 대표적인 발열 반응입니다. 얘네들은 뭐 그 금속이나 뭐 산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중화 반응을 할 때 산과 염기가 어떤 놈인지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흡열 반응에 해당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광합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그리고 질산암모늄의 용해 반응 이런 것들은 흡열 반응입니다. 사실상 고체의 용해 반응은 대부분 흡열 반응이고 반대로 기체의 용해 반응은 대부분 발열 반응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화학 2에서 다룰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몇 개의 반응들 얘네들에 대해서만 확실히 기억을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일반적인 수능의 기조상 뭔가를 외워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잘 안 내는 편이라서 어떤 경우에는 뭐 이 반응이 진행되면서 주위의 온도가 높아진다 또는 낮아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자,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보면 다음 세 가지 반응이 주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발열 반응만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첫 번째는 연소 반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놈은 당연히 발열 반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중화 반응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녀석은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질산암모늄의 용해 반응이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가하고 다만 확인이 되면 답이 4번이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질산암모늄의 용해 반응은 아까 그 대표적인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서 얘기를 했었던 놈입니다. 이 놈은 기억을 해두면 아무래도 문제를 푸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죠.